지시는 맞아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선거 와중에 리박스쿨이라는 게 뉴스타파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초등학교 돌봄교실까지 그 진입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우파 사상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태극기 막 휘두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 전 들었는데 네. 그 보수 교회들에서 네. 교회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를 한다든지 뭐 유치원을 한다든지 막 이런 시도를 많이 한대요. 학교 건설을요? 뭐 그런 것들을 예. 많이 하려고 그런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 잠깐 들어보면 예. 이승만 정신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승만 정신? 예. 그런 예. 교회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있었고 이거 진짜 한번 좀 파봐야 되겠구나 했는데 네. 이런 일이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 현장 조사도 하고 어제 행안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항의 방문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과 연관이 없다. 물론 이제 본인들은 아니다. 전혀 뭐 리박스쿨이 뭔지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실제로 그 2018년부터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은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꼭 김문수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여러 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에서 댓글 개입 등으로 국민의 어떤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거 사면됐어요. 복권되고. 맞아요. 왜 네. 그 사람들 사면하고 복권시켰을까에 그러니까.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이건 뭐 우리가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댓글팀 이런 얘기를 김건희 한동훈 카톡 이런 데서도 맞아요. 나오잖아요. 있었어요. 나왔죠. 뭐 그런 댓글팀. 얘기들 나오고 예. 뭐 저희들도 의심을 계속 가졌죠. 예.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댓글이 달리나? 예. 뭐 이런 의심적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상황이었었고 예, 예.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리박스쿨이라는 게 또 걸린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국민의힘 취재하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요새 정치인들 가운데 댓글팀 없는 정치인이 있나?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댓글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댓글팀을 다 하나씩 갖고 갖고 있나 보죠. 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있고 김건희 씨도 있고 한동훈 대표도 있다는 거예요. 뭐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 자기들끼리 카톡에서 나중에 댓글팀으로 문자에서 공격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 댓글팀이 큰 사람이 되게 센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댓글 부대와 관련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취재도 필요하다. 과거에 뭐 시발단 아시죠? 시발단 시발단 취재했었죠. 있었고 예. 국정원 있었고 맞습니다. 그때도 보면 정부 기관도 동원했지만 민간 동원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을까? 지금은 더 고도화돼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건 다 떠나서 어린아이들한테까지 우파 극우 사상 교육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도대체가 이제 민주사회에서 돌파가 안 되니까 어린아이부터 무슨 마치 북한에서 무슨 세뇌 교육하듯이 네. 이렇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과거의 태극기 부대는 이제 노년층이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청년 대상으로 계속 그 윤석열의 메시지의 핵심이 청년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청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이 뿌리채 뽑는 뭔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뭐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건 솔직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당도 이제 당원 교육. 그래서 이제 당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 이런 네.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극우적 세력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컨트롤하죠. 네. 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하여튼 선거 복판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쉼표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비화폰이 김건희 씨한테도 제공이 됐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민간인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들하고 다 두루 통화를 통화했다는 했다라는. 두루 통화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 윤석열이 검찰 시절에도 예. 카톡방 해가지고 예. 김건희가 왜 한동훈하고 300 몇 차례, 그러네. 왜 뭐 주진우하고 뭐 누구하고 몇 차례, 이거 왜 해요? 권순정하고 이거 왜 해요? 예, 맞습니다. 뭐 그래서 뭐 법사위에서 물어봤더니 아유 전화 안 될 때 윤석열 전화 안 될 때 연결이 안 돼가지고 뭐 대신 전화. 황당한 소리 하고 있네.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 그 소환 조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내란 수사가 바로 본격화되어야 한다. 지금 검찰 수뇌부는 김건희 못 건드려요. 지금 검찰 수뇌부는 어, 다 김건희 덕에 승진한 사람들 텐데 뭐. 심우정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면 다 발목 잡혀 있을 텐데 뭐. 경찰도 그럴걸요. 예, 그러면은 새 정부에서 새로 인사가 나야 그래야 수사가 새 정부에서는 가능해지다. 특검으로 해야죠. 새 정부 특검으로. 그러면 지금 막 다 까먹고 있는데 내란 특검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거죠, 본회의에. 그렇죠. 예.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안 해. 그러면은 바로 발효가 네, 되는 할수 겁니까? 있죠. 네, 할수 예. 있죠. 그러면 당장 일단은 그 이제 오늘 선거운동 마감이고 내일이 투표일이고 그러면 모레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 특검 갈 수 있어요? 아니 아시다시피 특검법이 통과돼도 네. 그다음에 정부로 이송돼서 공포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네. 공포한 뒤에는 특검 추천 절차라는 걸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법에 따른. 네. 그래서 특검이 뽑히고 그 특검이 특검 수사를 위한 준비 절차를 대략 20일 또는 법에 따른 30일 정도 가지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그렇죠. 건물도 해야 되고 장비나 이런 것들도 협조를 받거나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검사가 뭐 볼펜만 있는데 수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는 노트북하고 볼펜만 있으면 되는데 검사는 그렇지 않아요. 않아서. 그래서 예. 그런 작업을 좀 거쳐야 되니까 기대하시는 것만큼 뭐 취임 다음 날부터 특검이 막 수사를 한다 이런 건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밟을 수 있는가. 그렇죠. 예. 뭐 빨리 하면 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법 통과, 그다음에 공포, 뭐 이런 특검 임명 절차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내란 속의 윤석열 끊임없이 막 다니잖아요. 네. 또 얼마 전에 포착이 됐잖아요. 안 덥나? 맞아요. 이렇게 막 28도, 26도에 그 본인을 상징하는 점퍼를 입고 활보하는 게 또 확인이 됐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날도 더운데 반팔도 아니고 그 초겨울에 입는 패딩인데 그걸 입고 돌아다니는 게 잡혔는데 오늘 아침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계엄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니까 계엄 직후 나흘 뒤에 윤석열이 김성훈 경호차장한테 그 비화폰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비화폰 조치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상 삭제 지시를 삭제 지시한 했다. 거죠. 그러면 증거인멸인데 중요한 말이죠. 구속해.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네. 지금 뭐 그 관계자들 그 CCTV 네 나왔죠. 최상무 다 거짓말한 거 다 나왔습니다. CCTV. 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그런 난 거 멀리서 왔는데 네. 난 이상민 장관이 제일 웃겨. 자기네들은 뭐 아휴 진짜 그게 너무 다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오죽하면 경찰들이 또 이 사람들 입 맞출까봐 세 명을 동시에 불러. 오죽하면. 오죽하면 예. 얼마나 창피한 부끄러워. 진짜 진짜 창피해. 부끄러워요. 아유 정말 얼마나 참 부끄러워. 그 연세 그리고 예? 어떻게 고위공직자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총리. 살아보려고 후보 한번 되겠다 하고 막. 제가 이 얘기하면은 박지원 의원이 꼭 그 얘기하세요. 네. 한덕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총리 끝난 다음에 무역협회장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근데 본질이. 그런 사람으로 또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니까요. 대선 때 그 대선 소동을 때 새벽 소동을 3시에 치고 새벽 3시에 난리를 부리고 새벽 3시에 그러니까 제가 촌극에 촌극. 근데 그걸 바라보고 그쪽 당의 후보를 찍겠다고 하시니 참 너무 답답해요. 예,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30%가 넘는 분들이 지지하시는 현실.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말씀 나눈 대로 바꿔봤더니 정말 잘하네. 이제는 저 제품은 못 쓰겠다. 예. 이 제품 써야지. 네. 이런 느낌. 이제는 이 제품 못 쓰겠다.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정치 준비하시겠다. 알겠습니다. 32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의원님, 내일이 투표일입니다. 네. 본투표. 본투표에 더 많은 분들이 투표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예. 투표 참여 호소 부탁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대선이 6월에 치러집니다. 그 이유는 내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내란을 일으켰던
전 대통령은 8대0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당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고 국민 주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속한 정당의 후보 찍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후보를 내놓고 뻔뻔하게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반성이라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철저히 좀 심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투표 해주시고 압도적으로 좀 저쪽 심판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많이 좀 선택해 주셔서 주권, 국민주권주의 회복되고 또 경제와 민생도 살리는 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방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요. 전체적인 판세는 골든 크로스에 진입했다고 본다. 주장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나라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예, 뭐 내일 전문가들 생각으로는 새벽은 돼야 된대요. 새벽 1시쯤은 돼야 새벽 된대요. 1시. 그러니까 예. 6월 4일 새벽 1시쯤에는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 예. 그때 이후에 예. 좀 달라진 세상이 되지 네. 않을까. 그 내일 또 오실 거예요, 의원님. 저희 프로그램에. 아, 그런가요? 네. 네. 내일 저희가 라이브를 길게 하기 때문에 네. 개표 방송 때 또 박종현 의원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